안녕하세요. 여러분들께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영상을 촬영을 했고요. 요즘 다이어트 예전처럼 닭가슴살 먹고 헬스장 다닌다고 해서 살 빠지지 않죠. 운동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식단을 완전히 포기한 것도 아닌데 몸무게는 그대로고 오히려 더 지치고 붓기만 한 경험 있으시죠? 그럴 때마다 스스로 자책하게 되거든요.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내가 아직 의지가 부족한가? 그런데 주변에서는 더 답답한 말도 해요. 그렇게 먹고 빠질 수 있어? 그건 노력 부족이지. 그냥 덜 먹고 더 움직여요 라는 말로. 근데 저도 예전엔 그런 말을 진짜 믿었었거든요. 근데 수많은 회원들이 지도하고 저 역시 다이어트도 해보고 대회도 나가보고 바디 프로필 촬영도 해보고 수없이 반복해본 끝에 느꼈어요. 문제는 의지가 아니라 습관에 있다는 걸요. 현대인의 몸은 이제 예전처럼 단순히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인다고 해서 빠지지 않아요. 사무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앉아서 많이 일을 하시는 분들은 활동량이 적어서 살이 빠지지 않을 뿐더러 자세까지 망가지게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는 지금 수면이 부족한 생활 속에서 살고 있고 혈당 요동치는 식사로 먹고 있다는 거예요. 점심에도 도시락 몇 번 싸가고 그마저도 한 달, 두 달 싸가다가 귀찮아서 같은 팀원들이랑 맛있는 점심 드시러 가시죠. 뭐 오늘만 먹자, 그래 저녁 굶으면 되지, 이런 생각 해보셨죠? 이렇게 되면 운동을 해도 회복이 안 된 상태로 살고 있거든요. 몸이 아예 빠질 수 없는 구조로 해버린 거예요. 대부분 한 번, 두 번이 되면은 세 번, 네 번이 쉽거든요. 그래서 이걸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식단을 줄이고 유산소 시간을 늘려도 살은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여러분의 몸이 지금 빠지지 않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시 반응하는 흐름으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과학적인 원리와 실제 루틴을 바탕으로 설명드리려고 해요. 혹시 정체기 들어보셨나요? 정체기는 실패가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몸이 보내는 신호예요. 그 신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다이어트 흐름이 완전 달라질 수 있거든요. 저도 제 몸을 바꾸기 위해서 아침 루틴을 점검을 해봤어요. 어떤 아침 루틴으로 점검을 해봤냐면 아마 여러분들도 좀 해보셨을 것 같긴 한데, 엑스트라 올리브 오일을 한 스푼 마셨고 그리고 레몬즙 한 스푼을 좀 마셨어요. 근데 저는 사실 올리브 오일을 따로 먹어보진 않았었거든요. 당연히 레몬즙은 사실 물이랑 같이 희석해서 먹긴 했었어요. 근데 기름을 아침에 먹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좀 거부감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한 일주일 정도 먹어보니까 사실 그때도 좀 큰 변화는 없었지만 일주일 먹기 좀 아쉬워서 한 달 정도를 먹어봤었거든요. 근데 한 달 이후부터 화장실을 잘 가게 됐어요. 그리고 포만감도 좀 오래 갔었고요. 그리고 장 운동이 좀 활발해져서 계속 뭐 먹는 내내 화장실 좀 자주 갔던 것 같아요. 사실 장을 비우고 나니까 배가 조금 들어가더라고요. 이거는 제 경험이니까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린 거고, 대부분 사람들마다 반응이 좀 다를 거예요. 가장 큰 거는 식욕이 눈에 띄게 좀 줄었어요. 그리고 한 달쯤 지나니까, 한두 달쯤 좀 지나고 나서부터 제가 좀 크게 느꼈던 거는 좀 습관이 되니까 이거를 안 먹으면 아침 시작하기 좀 어렵더라고요. 사실 제가 올리브오일을 먹으면서 아침 식사를 계속 하게 됐었거든요. 대부분 여러분들 아침 식사 하시나요? 식사 잘 안 하시죠? 대부분 뭐 여기서 헬스 PT를 받으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따로 개인 운동하고 계실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한데, 대부분 PT 선생님들께서 매번 여쭤보시죠. 아침 식사 하셨냐고. 근데 아침 식사를 대부분 못 합니다. 예. 저도 아침 수업이 있어서 매일 나가지만 식사를 못 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올리브를 먹고 나서부터는 식사를 좀 많이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대부분 이 식물성 오일이랑 야채가 만났을 때 이 시너지 효과가 좀 있거든요. 대부분 이 야채엔 비타민이 있잖아요. 이 비타민 흡수를 높이는 게 이 식물성 오일이랑 같이 섭취를 했을 때 비타민 흡수율이 높아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엑스트라 올리브 오일을 마시는 게 단순 민간요법이 아니라 약간 실제 대사 흐름을 깨우는 루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올리브 오일은 약간 장을 부드럽게 하고, 레몬즙은 간 기능과 담즙 분비를 소화를 도와줘요. 그래서 대부분 드시고 계신 분들은 아마 공감을 하실 것 같긴 한데, 대부분 안 드시는 분들도 한번 올리브오일 한번 드셔보세요. 근데 무작정 드시는 게 아니라 내 몸 상태에 맞춰서 한번 드셔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데, 이 실제 사례를 제가 좀 들고 왔어요. 그러니까 논문을 조금 제가 봤었는데, 그 뉴트리언스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고폴리페놀 에스트라 버전 올리브오일은 장내 염증을 줄이고 혈당 반응과 인슐린 민감도를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결과가 있더라고요. 또 하루 25ml 정도만 꾸준히 섭취를 해도 체중 감소와 BMI 개선에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루틴은 단순히 유행이 아니라 실제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는 방법입니다. 물론 위험이 있거나 속이 쓰리는 분들은
자주 있으신 분들은 소량부터 섭취를 하시거나 의사 상담하는 게 좋죠. 그리고 제가 지도하고 있는 회원님분들께서 질문 주시는 게 대부분 식사는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 좀 많이 주세요. 네, 그래서 저는 아침, 점심 식사는 꼭 드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사실 모순이긴 하죠. 제가 앞에 아침 식사 잘 못한다고 했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엑스트라 올리브오일을 먹기 시작하게 되면은 내가 아침에 먹는 야채가 내가 아침에 먹는 사과보다 더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 식사를 너무 과하게 드시지 마시고요.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고 되도록이면 야채가 들어있는 음식 같이 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당연히 개개인마다 식이요법이 다르니까 다 똑같이 맞추진 않고요. 다 다르게 맞추는 게 좋습니다. 그냥 무조건 덜 먹는 게 아니라 배가 오래 든든하고 혈당이 천천히 오르는 식사가 되게 좋죠. 그리고 저는 딱 세 가지를 중심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식이섬유, 그리고 단백질, 그리고 좋은 지방. 식이섬유는 장을 천천히 움직이게 하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줘요. 단백질은 배부르다는 신호를 보내는 호르몬을 자극해서 식욕을 억제해주고요. 단백질은 음식 열 에너지 생성을 해서 칼로리를 더욱더 소비를 많이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지방은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고 속도 편안하게 해줘요. 이 세 가지를 의식해서 챙기기만 해도 폭식 충동이 줄어들고 군것질도 확실히 줄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지 않게 식사하는 순서가 있는데요. 식사 순서는 야채,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순으로 섭취해 주는 게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운동 많이 하시죠?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무리한 계획을 짜면 다이어트는 실패 확률이 높거든요. 사실 바쁜 일상에 헬스장까지 가는 것도 부담스럽고 땀나는 운동을 생각만 해도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전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루틴부터 시작하는 게 좋다고 봐요. 하루 10분에서 15분 정도 스쿼트, 복부 운동, 예를 들면 플랭크 동작 같은 쉬운 동작을 선택해서 해보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운동이 적응이 되면은 헬스장에 나와서 운동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사실 헬스장에 가면 기구들이 익숙하지 않고 내가 가본 적 없으신 분들은 아마 어색하셔서 사실 무섭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익숙하진 않으니까 헬스장에서 계시는 트레이너분한테 물어보시면서 기구 사용법도 한번 여쭤보시고요. 아니면 요즘에 유튜브 좀 잘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기구 사용법들을 한번 숙지해서 가서 한번 적용시켜보는 것도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그마저도 좀 어려우면 출퇴근길에 10분만 빠르게 걷거나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으로 올리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이거 해봤자 뭐가 바뀌겠어? 싶겠지만 이렇게 일상에서 틈틈이 움직이는 게 오히려 꾸준히 실천하기가 더 쉬워요. 사실은 고강도 운동은 오히려 식욕을 자극하고 피로감을 늘릴 수 있어서 몸이 어느 정도 안정된 뒤에 추가하는 게 좋아요. 중요한 건 처음부터 완벽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작은 루틴부터 시작을 해서 몸이 바뀌는 경험을 먼저 해보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은 제가 조금 더 많은 시청자분들이 좀 고민하실 내용이시긴 한데 피하지방이랑 내장지방에 대해서 분류를 해드릴 거예요. 그럼 피하지방이나 내장지방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피하지방층과 내장지방형은 조금 다르긴 하거든요. 대부분 복부에 살이 많이 쪄서 좀 고민이 있죠. 한번 배를 한번 잡아보실래요? 배를 잡았을 때 뭉툭하게 잡히면은 피하지방형, 그리고 겉으로는 잘 안 잡히긴 하지만 배가 앞으로 튀어나와 있다고 하면은 내장지방형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 내장지방형이 왜 위험하냐면 혈관 속으로 바로 들어가서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와 같은 질환을 유발하게 돼요. 반면에 피하지방은 시각적으로는 도드라지지 않지만 건강에 대한 위험도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피하지방층은 약간 운동으로 잘 빠지지만 내장지방은 식단 개선과 당연히 운동을 하셔야 되고요. 의료적인 도움이 좀 필요할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30대, 40대, 50대이신 분들, 40대, 50대인 여성분들 출산 이후에 또는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으로 인해 내장지방이 늘기 쉬운 시기이기도 해요. 내장지방형이라고 하면은 식사 개선과 주기적인 건강 체크가 꼭 필요해요. 꼭 운동을 병행해 주시는 게 좋고요. 필요 시에는 의료인의 내원을 하셔서 한번 의사분과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피하지방층도 당연히 냅두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장 지방형보다는 조금 위험도는 낮지만 방심하면은 사실 조금 다시 살이 많이 찔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무작정 굶는 것도 아니고 무리하게 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식단은 포만감을 중심으로 구성을 하고요. 운동은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수준을 맞춰놓고 생활 루틴은 대사를 깨우는 구조로 바꿔야 돼요. 이걸 처음부터 다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오늘 아침 식사를 간단하게 드셔보세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엑스트라 올리브오일 이런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이런 거는 사실 요즘에 나오는 뭐 과학적 방법이라고는 하지만 나한테 맞는 루틴들이 다 있을 거예요. 이 올리브오일을 먹는 건 방법이 아니라 나한테 맞는 아침 식사 루틴을 정해보시거나, 사실 아침 먹기 좀 정말 어렵다라고 하면은 점심이나 저녁 아니면 생활 습관 아니면 운동을 가볍게 할 수 있는 그런 생활 루틴을 만들어 보는 것도 정말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사소해 보이는 루틴이 3개월 뒤에 완전히 다른 몸의 반응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 영상을 찍은 이유도 대부분 제가 지도가 있는 회원님뿐만 아니라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한테도 좀 동기부여를 주기 위해서 정보성인 글과 좀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한테 응원을 하기 위해서 영상을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정말 응원하고 정말 좀 잘 다 원하시는 체중을 다 갔으면 좋겠고요. 합니다, 저는. 항상 응원. 그래서 다음 영상에는요 좀 더 유익한 정보를 가져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